여러분, 재판 해보신 적 있어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자, 내가 만약에 형사재판을 받았어. 잘못을 해서. 1심 유죄, 2심 유죄, 심지어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유죄. 실제 우리가 3세판이라고 대법원까지 유죄면 더 이상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혹시 바꿀 수도 있을지 몰라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일명 재판소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윤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명 재판소원 법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먼저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최고법원이 있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두 개의 최고의 법원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라는 곳입니다. 양자가 어떻게 다르냐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대법원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루는 곳입니다. 즉, 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인민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야지 국가가 생깁니다.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고 헌법이 아닌 밑에 있는 법을 우리가 보통 통상 그냥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입법부가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죠. 그 일반법, 법을 다루는 곳이 대법원이고 그 일반법에 대한 최고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법원입니다. 통상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다 일반법입니다. 헌법 아래에 있는 법들이에요. 그런 법들에 대한 해석권, 최종 해석에 대한 결정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흔히 말하는 또 3심제 법원의 3심법원이에요. 1심 지방법원, 지원, 2심 지방법원 합의부 혹은 고등법원, 3심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인 간,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명도소송을 하거나 또는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형사재판을 받거나 모두 일반 법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이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만든 법 자체가 헌법에 맞느냐를 다루는 곳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국가기관의 국가작용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높다 낮다라는 기준보다는 일반 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국가작용으로 인한 어떤 작용, 일반 법을 만든 것도 국회의 어떤 일이죠. 국회라는 어떤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업무로 만든 게 일반 법입니다. 그러한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양자는 업무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어쨌든 두 종류의 최고 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자, 국법 68조 1항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라는 어떤 입법기관이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회의하고 입법 제안하고 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공권력의 행사죠. 행정부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도 공권력의 행사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만 제외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비판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럼 판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랑 정반대 판결을 해도 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잘못 밟아도 어떤 뭔가를 명백하게 헌법 위반을 해도 다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참아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도 논리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어요. 대신 제68조 제3항이 생겼는데요.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딱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제안했어요. 자, 그 3가지가 뭐냐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판사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반대 취지로 판결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세 번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 여기서 포인트, 세 번째 경우에 명백한이란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웬만한 판결 불복은 여기서 걸러지도록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청구기간도 명확히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뭘 해야 될까요?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야 되고, 이걸 빠뜨리면 각하되니까 꼭 챙겨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 2 가처분 규정이에요.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여기서 최종 결정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 판결 효력을 잠깐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대법원에 혹은 최종 법원 판단에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현재로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판결로 인해서 저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겠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해당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게임 진행 중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잠시 딱 멈춰 놓는 겁니다. 판결이 집행되거나 계속 효력이 있으면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 할 수 있는 거죠. 헌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통상 청구인이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 소원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즉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개정된 제75조 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의 재판을 취소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어떤 법원의 처분이죠. 어떤 이런 판결을 국가 공권력이 만든 겁니다.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너의 판결은 위헌이야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그 재판을 취소하면 그 재판은 지금 취소됐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다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법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입니다. 물론 헌법학회나 법조인들 여러 곳에서 이게 사법권의 독립 문제와 연결된다는 논의, 또한 사실상 사심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경제성에 반한다는 논의 등등등 찬반은 매우 치열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내심은 찬반이 매우 부딪히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 입법부에서 해당 법을 통과시켰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벌써 오늘 법안이 효과가 발생됐는데 헌법재판소에 제가 아까 신문기사를 보니까 4건의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재판 소원이 막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헌법소원 자체는 이런 경우에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 법원이 그 판결을 무시하고 똑같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나 적법한 절차가 명백히 무시된 경우,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은 헌법 사유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법원 판결에 그런 사실이 적혀 있다고 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법원 판단 사유도 똑같죠. 결국 헌재는 사실심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을 다투려면 1심, 2심에서 열심히 다투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유인 명백한 위반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법 해석을 달리하는 정도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진 않겠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로부터 30일, 이 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30일은 실제 길다고 느끼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매우 짧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오늘 이후에 새로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가처분 조항은 지금 헌재에도 계속 중인 사건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내가 생각할 땐 헌재 결정 위반이다, 적법 절차 위반이다,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저도 저희 변호사 형님도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도 이렇게 새로 생긴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시도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권과 이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님이었습니다.